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시사브리핑의 김선호입니다. 추석 명절 대가족 8명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시사브리핑 내용입니다. 9월 25일자 한국일보 보도 내용, 120시간 노동부터 청약통장까지 윤석열 진땀 뺐던 발언과 해명. 주 5일 근무제로 계산하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58, 40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4시간 이상 못하도록 되었으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계산을 해도 60시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분은 120시간을 거론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만나서 스타트업 청소년들을 만났더니 게임 하나 만들려면 한 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더라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도대체 기본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노동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노동에 대한 무식, 노동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후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이렇게까지 비꼬았습니다. 120시간을 채우려면 5일간 24시간씩 꼬박 한 잠도 안 자고 일해야 120시간이 되지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기절한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기절해서 깨어나서 계속 잠자고 휴식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원래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는 자기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 청약통장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 것인가, 국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 내용입니다. 9월 26일 한겨레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설계라는 화천대유, 왜 야당 쪽 사람 계속 등장할까? 부제가 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수혜자 대부분 대주주 김씨와 사적 인명이 얽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이면계약 차명투자 가능성도,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한 언론 조작을 어떻게 해서 공격할 것인가? 과연 언론에서 또 할 말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한 야당 할 말 있습니까? 또 다시 어떤 방법으로 비비꼬아서 공격하겠습니까? 똑같이 공격한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 할 말 있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봉급 기준으로 볼 때 퇴직금이 2,500만 원 정도가 정상이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배인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고 견디겠습니까? 화천대유 사건 확실하게 밝혀서 응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9월 15일자 좀 시간이 지났네요. 국민일보 보도인데, 초3 아이에게 최고 나쁜 어린이 망신 따돌림, 담임교사 피해 아동, 소변 못 가리고 악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넌 거짓말쟁이야.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 경기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한 제자만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고 따돌리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논란이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10살 먹은 김모군의 부모는 아이가 3학년이 된 이후로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아이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가 담임교사 A씨의 이 같은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이 담임선생님은 마땅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응분 후 조치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담임으로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담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동의 인격을 무시해도 학생들 앞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 어린 제자를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교사는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학부모가 담임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물론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의심하고 색다른 방향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지도를 위해서는 아이에게 녹음기를 줘서 몰래 녹음을 시키게 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이의 지도 방법으로서 옳은 것인가? 학생과 담임의 사이에서 부모의 역할이 그런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언행에 대해서 녹음하고 녹화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내용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읽는다고 그럴까? 알리고 심지어는 녹음과 녹화한 그 즉시 바로 경찰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그런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아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녹음하고 녹화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선생님이 제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교육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나를 감시하고 녹음하고 녹화한다는 것을 아는 선생님은 학생들과 사랑스러운 대화, 참 즐거운 대화, 이것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이고 땡입 땡출, 종이 땅 치면 들어가서 수업하고 종이 땅 치면 끝나고 바로 나오고 그저 의무적으로 수업만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자꾸 변화해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즉 봉급쟁이로 전락하는 것이죠. 스승에서 교사로, 교사에서 선생으로, 선생에서 가르치는 그 수업 시간을 메꾸는 선생님으로 자꾸 변화해 갈 때, 변질되어 갈 때 교육 현장이 바람직한 교육 현장이 되겠는가, 이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경제의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회, 교육 현장도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학부모님은 선생님을 의심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녹화하고 녹음하고 감시하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의식해서 자유로운 소통을 못하고 진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수업 교육만 하고 의무적인 수업만 하고 나오고 땡출 땡립하고 땡립 땡출하고,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을 때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국민이,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학생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사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만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좀 더 명랑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사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